네, 이런 갑작스런 경총의 가이드라인 폐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폐지 이유와 또 산업계 파장까지 단독 취재한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경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이거를 적정 임금 조정률이라고도 또 따로 부르던데 기업들이 이 지표를 실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왔습니까? 네, 매년 이맘때쯤 노사가 이제 임금 협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이만큼 올리겠다 혹은 올려달라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이 참고하는 안이 바로 경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내 재계단체 중에서는 경총이 유일하게 이 제시안을 내고 있는데요. 경총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 지표는 기업들이 근로자 측과 임금 협상을 시작할 때 이제 제한하는 시작점, 즉 최초 기준이 됩니다. 예. 반대로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경영계의 지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각자의 지표를 갖고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근 2년간 경총과 한국노총 각각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입니다. 좌우의 파란색 칸이 각각 경총과 한노총이 제시한 안들인데 직접 보시면 2017년에 동결과 7.9%, 2018년에는 2% 범위 내 인상과 9.2%로 매년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가운데 칸은 실제로 기업들에서 이 안들을 가지고 임금 조정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치를 나타낸 건데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명목임금 상승률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3%에서 5.1%로 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경총이 제시한 의견을 보시면 각각 동결과 2% 이내 인상이죠. 때문에 경총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봤자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가 발생하니까 무용론이 제기된 겁니다. 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사실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결정이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상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해줬거든요. 최저임금이 결정된 구조를 보면 사실상 경영계에서 일반 임금도 그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높아진 거죠. 지금. 또 실효성도 없는데 경총이 굳이 정부와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고요.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발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폐지에 대해서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여러 기업들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당장 큰 애로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총이 발표하는 수치가 이미 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배제돼 왔던 게 추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